헌법재판소 앞입니다. 집회 소리가 들리실 텐데요. 오늘 오전부터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을 반대하는 3박 4일간의 집회에 돌입했습니다. 시끄러운 헌재 앞 밖의 상황과 급박한 탄핵 정국을 연결지어서 다각도로 취재했는데요. 데스크 요청드립니다. 예, 두 번째 데스킹. 시끌시끌한 헌재입니다. 예, 특별히 대통령 대리인단에 참여하고 계시는 손범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예고를 드리자면 오늘은 손범규 변호사님을 모시고요. 내일은 탄핵소추위원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함께 모셔서 함께 반론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헌재 평이 다시 오후 3시부터 시작됐죠, 이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후 3시부터 이제 어제부터 오후에 하기로 했죠. 오후 3시부터 평의가 시작됐는데요. 현재까지 지금 평의가 끝났다 또는 기일이 정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것 보니 여전히 경론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평의가 1시간 만에 끝나고 어제 정해질 걸로 알려졌던 선고 기일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뭔가 내부적으로 이견이 너무 큰 것 아니냐, 발표를 정해놓고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쟁점 사안인데 쟁점 사안을 가지고 재판관들의 이견이 너무 엇갈린다 이런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벌써 다 선고일을 정해놓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제가 네. 제가 취재를 좀 해봤더니 네. 후자 쪽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헌재 앞에서 상당한 시위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날짜가 결정이 되면 그 시위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13일로 결정이 날 경우에 주말은 정말 엄청난 전국이 될 텐데 이것 때문에 헌재가 조금이라도 늦게 날짜를 내놓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서 기자 말은 이제 사실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선고 사흘 전에 미리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그 전날이나 또는 뭐 그에 더 임박해서 알려줄 수도 있단 말인가요? 이 기자가 지금 2004년을 얘기하셨는데 통진당 때는 또 이틀 전에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전과 이틀 전이라고 했을 때 앞선 사례 큰 사건을 봤을 때 둘 다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흘 전도 되고 이틀 전에 해도 헌재의 입장에선 이상한 게 없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손범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헌재가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왜 그러시는지 제가 그걸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그러지만은 글쎄 이렇게 어려운 재판을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리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17번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고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도 훨씬 많은 공개 변론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오는 건 유리한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결론이 안 나온다고 해서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쟁점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사실상 뭐가 쟁점이었냐면 선거법을 위반해서 열린우리당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것이 과연 잘된 거냐, 이거 가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쟁점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3가지나 되는 탄핵 소추 사유가 있고 13가지나 쟁점이 수십 가지 쟁점이 있으니까. 13가지나 되는 탄핵 사유가 있고 쟁점이 많은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는 게 대리인단의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 정리가 안 됐다기보다는 그렇게 쟁점이 많고 고민거리가 많으니까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이 지금도 선고 일자를 정하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뿐이지 다른 거는 네. 전부 다 억측이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제 질문이 있는데 네. 원래 13가지로 국회에서 소추할 때 넘기긴 했지만 나중에 헌재에서 5개로 크게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다뤄야 될 쟁점을 5개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그렇게 5개로 정리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이 지금 많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재판이라는 거는 이 당사자주의가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소송 요건에 관한 것은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을 갖다가 법원에서 그런 거예요. 왜 13가지로 주장하냐? 5가지로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과연 어떤 선을 넘어선 거 아니냐? 재판부가. 그렇게 이제 많이
비판이 받았죠. 네. 네, 그럼 방금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소추 사실을 줄인 것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서 넘길 때 국회 자율권에 따라서 그 국회 자율권을 받은 헌재가 결정한 거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는 시각도 법조계에 상당히 많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13개 소추 사유였고 페이지 분량으로 한 39페이지인가 됐었어요. 그런데 5개 쟁점으로 정리하라 해가지고 한참 있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2배가 넘는 80페이지 분량으로 돼서 왔어요. 그리고 그 5개 쟁점이라고 하는데 소추 사유는 5개 사유가 아니고 네. 5개 사유가 아니고 이 소추 사유별로 분류하면 오히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황정근 변호사님, 그 소추 변호사님이 마지막 날 본인 스스로가 마지막 결론을 하는데 17가지 소추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소추 사실이 13개입니까? 5개입니까? 아니면 뭐 속자는 40몇 개라고 이렇게 해준다는데 40몇 개입니까? 17개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만큼 의혹이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이고 소추 사유가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도 정리를 해서 그중에 가장 위법한 게 헌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되는 걸로 지금 다수설이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전혀 아닌 게요. 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소추 의결서, 국회에서 의결한 소추 의결서 정본에 기재된 사실 말고도 소추위원회 대리인단에서 더 많은 사실을 추가로 막 공격을 했어요. 네네. 그때 제가 소추위원 네네, 변호사였는데, 그렇죠. 근데 나중에 판결문을 보니까 수십 번에 걸쳐서 똑같은 문장이 뭐가 나오냐. 소추인 대리인단은 뭐뭐라고 주장하나 이는 소추 의결서 정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고려하지 아니한다. 수십 번 반복됩니다. 근데 결국은 그 소추 의결서에 나온 거 이외에는 고려할 수 없는 거예요, 법으로. 13년 전에 말씀하신 경험하신 그 말씀 그대로, 어찌됐건 간에 뭐 17개가 됐던, 40개가 됐던, 결국은 재판부가 판단해가지고 결정하는 사안에 따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판부는 맨 처음에 12월 9일 날 탄핵 발의돼가지고 헌법재판소로 온 그 서류 있잖아요. 그게 소추 의결서 정본입니다. 그 안에 기재된 내용만 판단하는 거지. 네네. 그 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소송 중에 탄핵 심판 중에 어떤 형태로 내더라도 하나도 판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 말씀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쟁점들이 뜨거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헌재 안도 그렇고 헌재 바깥에도 그런 것 같은데, 서 기자, 네. 찬반 논쟁의 중심에 선 헌법재판소 취재하고 들어왔죠? 네, 오늘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직접 한번 제가 다녀온 거 보시겠습니다.